안녕하세요. 구민아침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대출금도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휴대폰 요금, 공과금 여러 가지가 있죠. 연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손해, 가장 먼저 다가오는 손해, 연체료를 물게 되죠. 일단 금전적으로 피해죠. 연체료를 내지도 말아야 될 돈을 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연체 기간이 한 10일 이내예요. 이 말은 곧 결제일이 1일인데 상환하는 날짜를 보면 10일 안에 다 상환을 하긴 했어. 근데 연체한 날짜는 5일이 지나서 상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일이 결제일인데 5일까지 상환을 했다. 그러면 연체 기록이 안 떠요. 그런데 5일이 아닌 6일이나 7일, 8일 이때부터는 연체 기록이 뜨게 됩니다. 근데 10일 이상 연체한 것은 왜 좀 덜하냐면 그만큼 좀 많이 힘이 들었을 거다, 아니면 자금을 구하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단순히 한 10일 이내에 연체 가지고 연체 기록이 꼴랑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여도 어떻게 해서 연체 기록이 안 뜨게끔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연체도 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제 날짜에 내냐고, 일이 바쁘면 다음날 내는 것이고 그 다다음 날도 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인데 그 말은 맞아요. 바쁘다 보면 다음 날도 낼 수 있고 다다음 날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사에서 연체를 해도 5일 이내에는 연체 기록을 띄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봐줘서. 근데 그 이상 연체를 하면 더 이상 사정을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체 기록이 뜨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은 뭐 하게요? 그 약속을 안 지키려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1일날 돈을 갚아주기로 했으면 1일날 갚아야지. 그게 약속이지. 1일날 갚기로 해서 3일날 갚고 5일날 갚고 그냥 5일까지 갚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6일이나 7일날 갚으면서 내가 이거 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갚는데 시간이 바빠서 못했다고. 바쁜 건 누구나 다 바쁜 거죠. 그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 연체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만이 느끼실 수 있죠. 그런 분들, 자금이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뭐 때문에 해가지고 미뤄서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피해를 봐도 마땅하지만, 마땅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금이 없어가지고 연체하신 분들은 많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체를 보면은 단기 연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장기 연체가 있어요. 단기 연체는 3개월 이내, 장기 연체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3개월 이내 상환을 했다. 그럼 이분은 단기 연체 이력이라고 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력이라 해서 기록이 3년을 갑니다. 3년을 남게 돼요. 보이죠? 3년이 남게 되고. 자, 장기 연체 이력. 장기 연체 이력은 이거,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상환을 했어. 그러면 이분은 채무 불이행 이력이 떠요. 이런 분은 기록이 5년을 가게 됩니다.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나 연체했다가 다 상환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신용이 안 좋냐고. 아, 연체했다가 상환 해가지고 신용이 다 좋아질 것 같으면 뭐하게 연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까? 그만큼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연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당당하신 분들 계세요. 아, 연체해가지고 다 상하는데 왜 내가 신용이 안 좋냐고. 정말 할 말 없게 만드시는 분들. 자, 이게 이제 어떤 큰 문제냐. 채무 불이행 이력, 특히 기록이 5년 남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는 것은 곧 신용 불량자까지 갔을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에요. 신용 불량이라면 금융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어느 금융사를 가더라도 쉽게 대출 받기가 어렵죠. 근데 단기 연체 이력이신 분들은 상환할 의지는 있었으나 자금 여력이 안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은 짠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3년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연체한 후로 시간이 3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2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단기 연체 이력 또는 채무 불이행 이력 있는 분이 과연 햇살론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자,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하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은근히 이거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 일반법인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고 재직기간이 2018년 12월 연봉은 2,600만 원. 자, 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재직 4대, 입사일, 연봉 문제 될 게 없죠. 이용 중인 대출이 좀 좋지 않습니다. 대부업 4건에 1,000만 원. 이게 다예요. 자, 재직 기간이나 회사라든가 연봉에 비하면 이렇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될 부채 내역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채무 불이행 이력이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채무 불이행 말씀드렸죠.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가 상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사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매우 싫어합니다. 거의 뭐 신용불량까지 갔던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고금리 대부업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은데 제가 상담사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미 다른 데에서 통화를 해봤는데 진행했다가 부결이 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부결이 나셨어요. 솔직히 담당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어느 금융사인가요? 땡땡저축은행이라고. 당연합니다. 그 저축은행은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부결이 나는 진행이 안 되는 금융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이내 연체 이력이 없으면 가능한 상품입니다. 뭐야? 최근 3개월 연체 이력이 없으면 가능. 그럼 이번 채용 불이행 이력은 남아있지만 이미 이전에 상환했다면 3개월 지났다면 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안 됐을까? 이건 곧 이렇게 정한 건 신용보증재단. 정부에서 만들었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가이드. 이곳에서는 햇살론을 원하시는 분들, 곧 자격 조건을 얘기하자면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는 기본이고, 농업인, 어업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좌우간에 뭐 소득만 좀 발생된다, 증빙이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구나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 금융사에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차피 대출은 너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얘들은 자기네들 등급, 내부 등급만 산출해서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 금융사에서 머리를 굴려보면, 아니, 그래.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야 그나마 소득되니까. 그래, 거기는 해주지만. 농업인, 어업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뭐, 이런 데까지는 소득이 확실치도 않지만 문제가 언제 간둘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인데, 이런 사람들 대출해줬다가는, 아이고야, 우리 은행 뭐 연체율만 무지하게 높아져서 금감원에 맨 불려나가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사에서 가이드를 자기들 입맛에 또 만듭니다. 따로.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만들던가 말던가 하고, 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축은행은 뭐 기본 누구나 알고 계시고,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단일수협, 단위농협 이렇게 6개의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각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점에다가 저축은행, 어떤 저축은행, 저런 저축은행, 뭐 신협, 새마을금고 각각이 또 다 있잖아요. 개별 법인들이. 다 합하면은 몇백 군데가 넘을까요? 설마 1000군데 넘을까? 좌우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그 각 금융사마다 가이드가 다 달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3개월 이내에 연체 이력만 없다면 누구나 해줘라 라고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어떤 금융사는 그 정부 말 잘 따라서 3개월 이내 연체 이력 없으면 가능. 정직이에요, 제일로. 그런데 어떤 금융사는 이건 둘째 치고 단기 연체 이력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금융사는 채무 불이행이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땡. 어떤 금융사는 최근 1년 이내 연체 이력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금융사는 모든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또 그러죠. 어떤 금융사는 또 직장인만 쓰고, 어떤 금융사는 직장인 중에 4대 보험 적용돼야지만 쓸 수 있고.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단기 연체 이력 또는 채무 불이행 이력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얘기만 하자면 이걸 고객님들이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금융사를. 근데 우리 전문가들도 이거 다 몰라요. 어디 금융사는 어쩌죠. 다 뒤져봐야 돼요. 하나씩. 다 뭐냐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몇 군데만 딱 외워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모든 금융사, 어디 금융사는 뭐가 안 되고 어디 금융사 다 외우질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거기가 어디 금융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자,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해당 금융사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햇살론을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연체가 언제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상환을 했어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마랑 꼭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겠지. 절대 모를 리가 없죠. 저희는 모를지언정 전사는 알죠. 전산에서 B 사람 안 돼 하고 부결 때려버리죠. 반드시 상담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들은 어느 금융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금융사의 상품을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아는 거니까 뭐 다 경험하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 금융사 거 상품만 팔려면 전화 한 10통에 한두 명 정도만 해당이다고 나머지 8명은 7, 8 아니면 8, 9명은 안 돼. 그래서 그 고객한테 맞는 금융사를 안내를 해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금융사는 여기 있는 분은 안 돼. 근데 이게 있는 분, 이렇게 있는 분이 왔어. 그러면 아니 저 해봤자 많아. 해봤자 뭐 뻔히 안 되는데 조회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고객이 말 안 하면 조회를 하게 되죠. 조회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조회 기록이 떠요. 기록이 남게 돼요. 햇살론 무조건 조회 기록 남습니다. 왜? 지워버렸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의 전산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 내부 등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회 기록은 무조건 나와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조회 기록은 무조건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이분 뭐 모르니까 무턱대고 조회하는 거예요. 이거 가서는 뭐 충분히 되니까 이거 문제 없으니까. 왜 부결 나버리시죠? 거의 부결 났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뭐 신용에 문제 있으세요? 그때서야 저 예전에 뭐 그럼 좀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가느냐, 두 번에 가느냐, 세 번에 가느냐, 이게 문제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조용히 숨기고 있는 바람에 두 번, 세 번을 가는 거예요. 여기 빠졌지만 대출도 뭐 많이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또 금융사가 아닌 대부업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단지 지금 오늘 알려드릴 게 연체 이력이어서 그 얘기를 위주로 하는데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부채 내역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조회를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다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내역은 미리 먼저 다 여쭤보긴 하지만 이 내역은 고객님들이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 조회할 일 없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죠. 저희도 편하고 고객님도 괜히 조회 기록 남길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나고 두 번이라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단기 연체 이력이나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어도 햇살로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금융사는 다 따로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